사이버 사령부의 예산이 국정원에서 매년 흘러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저희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확인한 내용인데요. 사이버 사령부 확대 개편 시기는 국정원 심리전단 팽창기와 맞물린다. 국정원이 댓글을 조작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심리전단을 확장할 때 군 쪽에서도 하라라고 군 쪽에다 돈을 떨어뜨려 준 거야. 사이버 사령부를 확대 개편하는 시기 겹쳐. 그리고 국정원이 2009년에 사이버 사령부를 띄우기 시작해서 2010년 1월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2009년 원세훈이 취임 직후에 이건 광우병 파동 그 다음 이듬해인데요. 심리전단을 독립부서로 만들었는데 그 후 2010년 10월에 3개 팀으로 계속 확대했을 거. 그러니까 뭐야? 국정원의 심리전단 확대 막 3배, 2배, 4배 막 이렇게 확대하는 시기랑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어서 확대한 시기랑 겹쳐. 근데 중점적으로 확대한 시기가 2010년, 11년, 12년인데 이때가 바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이 만들어진 계획이야.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원점에서 제가 던졌던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왜 자기가 지원 대상이 아닌 걸 알면서도 기재부에서 하는 소마 1기에 지원했을까? 그렇게 바보 멍충이는 아닐 텐데. 그 병무청 누구랑 통화했을까? 혹시 사이버 수사팀, 사이버 사령부랑 통화했나? 설마 아니겠죠. 국정원이랑도 아니겠죠. 여하튼 누구랑 했는지 어느 단계의 책임자가 그렇게 중대한 의사결정을 2010년 6월부터 원서 접수를 했거든요. 8월 6일부터 1차 7월에 전형해서 8월 6일부터 시작했는데 2010년 6월에 이준석 당시 병역특례 요원이 전화를 했어. 25살짜리가 병무청에 전화하면 다 얘기해줘요? 어? 다 얘기해줍니까?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병역특례자님. 네. 네. 병역특례 받고 있는데, 마에스트로 과정에 응시하시겠다고. 야, 임마! 미쳤어, 임마! 요렇게 욕이라도 하면 다행이지. 이 새끼 미쳤나? 끊어. 이 정도지. 우리가 2010년 상황으로 돌아가 봅니다. 더구나 2010년이면 제가 2580에서 보도를 해서 싸이가 군대 간 시점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그래서 병역특례에 대해서 나름대로 언론과 관계당국의 감시가 나름대로 치밀할 때입니다. 근데 병특 산업체 기능요원이 전화해서 그냥 9급, 8급 정도 되는 병무청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확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 누가 상부에서 개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래서 누구랑 통화했는지 밝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사이버 사령부가 MOU를 체결한 코스웍이야.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로 좌파 척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인력이 필요했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만들어진 게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인데 너무 공교롭잖아. 혹시 전화를 사이버 사령부로 잘못한 거 아닌가? 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제가 결정적인 제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바보도 아니고 분명히 자격 요건에 제약 중이거나 회사 취직한 놈은 안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했어.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너무나 멀쩡하게 이거는 병역법상 처벌 사유가 되고 당시에 검찰에서도 혼을 내야 될 텐데 구속 기소는 아니고 기소해야 될 상황 정도 되는데 왜 MB정부 하에서 봐줬지? 2012년에 바로 2010년 11, 12년에 사이버 사령부에서 엄청나게 인원이 필요했을 때고 그래서 만든 게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과정이라면 뭔가 그런 언더스탠딩과 그런 고려가 개입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큰 그림 속에서 이제 가져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매우 중요한 사업 관계자와 선이 닿았습니다. 지금부터 진짜입니다.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과정과 관련된 복수, 연수 관계자와 취재가 이루어졌습니다. 복수의 연수 관계자. 이게 아직까지 세상이 대통령만 바뀌었지 기득권 세력과 뭐 각종 이른바 권력기관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수의 연수 관계자분들이 익명을 요구하셨어요. 몹시 두려워합니다. 보복과 불이익을. 정말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바꿔주십시오. 이 엉터리 썩은 세상. 자, 이 인터뷰 내용은 제가 신원을 그분들의 익명 처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분들의 이름이나 당시 맡았던 자기 업무의 성격 그리고 위치 뭐 각종 이분들의 개인적 데이터가 드러날 만한 내용은 삭제했다. 팩트 위주로만 구성을 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앞에서 제가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대폭 아주 전문 고도의 전문 소프트웨어 마이스터로를 대거 소요하는 그 부대를 지금 채워야 돼. 400에서 500명을 채워야 되는데 인력난이야. 그 시점에서 국정원도 심리단전을 크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 사람이 필요했다. 그런 과정에서 기재부가 난데없이 나서서 마이스트로 과정을 시작했다. 자, 보겠습니다. 이준석은 연수 지원 대상자인가? 라고 제가 연수 관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준석은 명확하게 연수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멘토들이 블라인드라 거르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 학생들이 해외에서 오거나 지방에서 와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내 기억으로 직장 다니는 친구는 이준석 그 친구가 유일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문석 멘토로부터 직장에 다니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를 만든 과정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물론 산업적 이해가 컸겠죠. 다양한 이해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직영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즉 니빠가 지원했는데 공교롭게도 MB가 사이버 사령부 창설 강화하는 시점과 겹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거는 연수 관계자로부터 제가 직접 취재한 내용입니다. 소마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과정이 사이버 사령부 지원 병사 전문 인력 충원에 열일할 것이라는 기대 혹은 사전 사후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이버 사령부의 병사를 대기 위한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실제로 했고 그걸 위해서 병역 특례, 특혜를 주어진다 라고 계속 모집 요강에서 강조하고 있고 발대식 현장에 사이버 사령부가 대거 참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상당히 이분의 진술은 기존 사실과 부합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인력 선발이나 업무 협조 차원에서 사이버 사령부 쪽 인사가 멘토단에 개입했나? 이거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질문을 제가 던지기 시작하죠. 모른다. 멘토단 중 복수의 국정원 직원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썸네일을 그렇게 달았어요. 복수의 국정원 직원이 멘토단 중 있었다. 국정원이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과정에 개입했다는 매우 강력한 진술을 복수의 연수 관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발뉴스는 엄중하게 묻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몇 명이고 누구고 어떤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연수 과정에 참여했는가? 당신들의 역할은 뭔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지원 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정치에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신속하게 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일해서 한다. 자세히 묻지도 않고 누가 국정원 쪽 멘토인지 서로 모른다. 자, 국정원 직원들의 역할은 그럼 뭐였냐라고 제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제 중 하나가 국정원 과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과제였나? 이게 이를테면 소프트웨어 어떤 개발 프로젝트였는지 아니면 이 우수한 인력을 국정원 관련 프로젝트나 조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과제였는지 어떤 과제였는지 니빠, 기재부는 또 국정원은 밝혀야 될 겁니다.